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이미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모든 자료가 이 자율분류 기술서 양식에 맞게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 자료를 채워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먼저 볼게요. 7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는 이미 학교에서 다 있는 자료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표준분류 계열 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융합을 입력하실 학교는 융합을 어떻게 입력하실지 요 정도만 사실 뭐 관련해서 뭐 요 정도만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자료는 다 학과를 만드실 때 이미 다 갖고 계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에 그냥 자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대부분 교무처니까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자율분류 기술서 입력하시는데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새로 입력하실 게 없어요. 개편 형태부터 볼 건데요. 요렇게 요 부분은 입력하실 게 없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체크해도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신설은 개편 전이 없기 때문에 개편 후 새로운 학과 만들어지는 것만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개편 후라고 하는 건 개편 후는 신설이에요. 대부분 다 신설이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통합이나 분리 같은 경우에는 개편 후에 기존 학과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 흡수 통합이나 뭐 원래 있었던 학과에서 분리되는 경우 그 경우만 빼고는 개편 후는 다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주어진 자료들을 제가 드렸던 자료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우리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들을 제가 찢어가지고 데이터를 넣어드렸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개편 형태와 적용 시기는 분홍색으로 이미 이거는 여기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 입력된다는 게 분홍색 표시예요. 소재지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소재지에는 돋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학교 주소지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가 뜨고요. 각자 학교 주소를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 주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죠? 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요 두 칸이 채워집니다. 단과대학은 우리는 오늘 단과대 구분 없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대학만 단과대학을 선택하실 수 있고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은 단과대 구분 없음밖에 선택을 못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과대학명이 여기서 검색이 안 되면 단과대학명 추가 요청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안 나오시면 여기 신청하시면 되고 국문 명칭도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미래 모빌리티 등록하기로 했죠. 이렇게 등록해서 여기가 기본으로 선택 입력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입력해서 검색을 조회를 했었을 때 선택 입력으로 우리 같은 학제가 한 번이라도 이 학과를 만들었으면 여기 풀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택 입력으로 해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선택 입력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선택 입력으로 웬만하면 나올 건데 좀 특이한 과의 이름은 안 나오니까 그건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있는 정보로 해보겠습니다. 영문 명칭. 이제 뒤에 가면은 앞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뒤에 쭈르륵 갖다 붙어서 양이 많지 않아요. 점점 입력하는 양이 적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우리가 입력해서 여기 들어가 있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학과명이 나옵니다.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안 나오면 직접 입력으로 해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중문명도 마찬가지로 조에 눌러서 여기 있으면 선택하시고 없으면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관체자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모집 단위 학과 구분은 우리는 오늘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침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지침서에 다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침서에도 설명이 충분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 위주로만 쭉 입력하는 것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집 단위를 선택을 하면 상위 모집 단위, 모집 단위에 상위 모집 단위는 없겠죠.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배정된 단위는 모집 단위인데 여기 모집 단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활성화되고 일반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위 모집 단위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일반 학과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돋보기 클릭하셔서 상위 모집 단위명을 바로 입력을 학교에서 찾으셔도 되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모집 단위로 체크를 했던 학과들이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학과가 교양학과나 뭐 이런 것처럼 모집 단위랑 관계없는 학과들이에요. 요즘에 모집 단위랑 관계없는 학과들이 뭐 여러 개 생기죠. 좀 융합학과들이나 이런 거 생기면 그런 데는 모집 단위랑 관계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과였을 때는 반드시 이 상위 모집 단위를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상위 모집 단위 없음이라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은 일반 학과 플러스 모집 단위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개편 사유는 학교에서 개편하기로 했던 사유 어떤 사유 때문에 하시는지 요거 중에 하나 고르셔도 되고 뭐 기타에 추가로 더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부분은 여기 첨부 파일은 이 학과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근거를 여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학칙이 있다면 학칙의 일부를 여기 발췌하셔서 탑재해 주셔도 되고 학칙에서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뭐 내부 결제 문서라든가 위원회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탑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학과에 등록하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첨부 파일도 같이 탑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 부분은 금방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여하기 부분을 갑니다. 왼쪽에 수여하기 부분을 가면 처음에는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에 벌써 두 칸이 찼어요. 그러면 이것만 입력하면 되는데 요거 다 학교에 있는 정보예요. 여기 부분에 노란색 부분에 한 두 번, 세 번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될 거고 학위 과정 부분은 각자의 학제에 맞춰서 필요한 학위 과정이 저희 쪽에 깔려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수여 학위명도 학칙에 다 있는 거죠. 수여 학위명은 오늘 우리가 공학사로 입력하기로 했으니까 공학사 입력해 봅니다. 학과 특성도 쭉 있는데 각 학제에 맞는 학과 특성이 선택이 되어 있고 뭐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일반 과정이겠죠. 특수한 경우는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수업연한도 학칙에 다 있죠. 수업연한은 오늘은 4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야간 구분도 학칙에 대부분 있고 뭐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 같은 경우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수업하는 쪽을 비중으로 삼아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계 구분은 원래 자율분류 결과 있던 건데 앞으로 좀 끌어왔어요. 이 부분이 이쪽이랑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사범계인지 비사범계인지 사범계는 교사 자격증을 정 2급 자격증이 나오는데 모든 입학 정원이 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의 학과들만 사범계 구분에 사범계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교직기술을 일부 하더라도 그거는 사범계가 아니에요. 비사범계로 체크하시고요. 첨단학과 유형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정원, 증원 승인을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편입학 녀석이나 이런 녀석들을 좀 줄인 다음에 교육부에서 입학정원 증원 승인을 받은 학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승인을 받은 데들만 체크하시는 거고 승인하고 승인 플러스 자율만 있을 거예요. 저기 우리
입력하는 입력 시스템에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를 보시고 모르시면 관련 부서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주실 거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력을 하시고 이 부분을 입력하셔야 고등교육 통계에 교원 확보율이나 뭐 재학생 충원율인가 거기에 요게 관련해서 좀 산식이 이렇게 좀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경하는 산식이 있어요. 거기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본예과 구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예과는 의학과인데 사실은 다른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괜히 엄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 대학원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 학연산 협동과정 뭐 이런 거예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미 다 있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일 거예요. 보면 노란색은 모든 학교가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거, 이런 하늘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는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고 해당하는 학교만 입력해야 되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다 입력했으니까 저장을 누르세요. 교육 목표 부분으로 갑니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진로 취업 분야는 요 학과에 대한 교육 속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 속성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요거 세 개를 묶어서. 교육 목표는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목표로 가르칠 것인지, 교육 과정은 실제로 뭘 배울 것인지, 진로 취업 분야는 이 학생이 졸업했을 때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 목표 부분을 아까 전에 다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똑같이 길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일을 넣어드렸던 걸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제가 보내드렸던 것 중에서 갖고 계시죠, 선생님? 이 압축 파일 중에 메모장을 열어보세요. 1번 파일로 돼 있는 거. 메모장에 교육 목표 그냥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각 학교에서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거를 나중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받으셔서. 넣고 교육 목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이 된 겁니다. 교육 목표 입력하고 교육 목표 저장 누르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키워드도 메모장에 다 넣어드렸죠. 그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셔도 안 돼요. 요거를 한 단어씩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벌써 교육 목표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부분 갑니다. 교육 과정 부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등록 버튼을 눌러. 여기는 이 노란색 버튼 눌러도 여기에 입력하실 수가 없어요. 등록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등록 버튼, 파란색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이 뜨고 요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우리 교육 속성 관리랑 동일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도 거의 유사해요. 요거는 한 학과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 바로 전공 교과목명을 쭉쭉쭉쭉 하나씩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시기에는 교육 과정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해서 막 50개씩 입력하실 수 없으니 마찬가지로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까와 거의 유사한 칸이 나오는데 앞에 학과 정보는 없어요. 그냥 바로 교과목명부터 쭉쭉쭉쭉 입력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 이 NCSW 코드랑 NCSW명 해당하는 학교는 요 뒤에 있는 NCSW 탭에서 세트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이셔야 돼요. 요 뒤에서
해당하는 학교만 붙이시면 돼요. 요것도 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을 위해서 제가 샘플을 보내드렸어요. 압축 파일에 보시면 2번 이렇게 교과목명에 따른 학교의 이수 구분, 학점, 교과목 해설이에요. 요거 없는 걸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긁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 갖고 계시고 학생들한테 다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 자료 그대로 그냥 제가 긁어가지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요 밑에 파일 여기를 클릭하세요. 선택하시고 해당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파일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셀 업로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존 데이터를 삭제 후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니까 얘 날아간다는 거예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엑셀 파일 형식으로 채워져요. 여기 중간에 입력하다가 엑셀 파일로 힘들어서 엑셀 파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입력한 것도 엑셀 파일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는 엑셀 파일에 있는 것만 업로드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우선 눌러주세요. 불안하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X 표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공 교과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왼쪽에. 붙임, 교육과정, 추가 정보라는 탭이 생겼고 요거를 눌러보시면 업로드한 교과목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까지도 끝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취업 분야 갑니다. 진로 취업 분야를 눌러보시면 등록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까 전과 똑같습니다. 추가 눌러가지고 하나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엑셀 업로드로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그 파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로 취업 분야 등록.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여기에 보면 진로 취업 분야 코드에서 코드랑 명칭이랑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붙이셔야 돼요. 세트로 붙이시고 요만큼 있다라고 칩시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일 여기를 클릭하세요. 누르시고 진로 취업 분야 등록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를 합니다. 동일한 문구가 나오죠.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지우고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하면 얘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날라가요.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한번 그냥 눌러주세요. 불안하니까. 지금 여기에 구현될 때 여기 안 나와요. 입력이 됐는데 안 나올 텐데 나중에 요거는 우리 운영에서는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그런 걸로 알고 계시고 여기 다 목록엔 등록되어 있으니 등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 취업 분야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자율분류 결과로 갑니다. 여기 자율분류 결과를 입력하는데 여기를 결정해야 돼요. 대학 자체 계열은 우리 학칙이나 등록금 책정할 때 계열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걱정하실 게 없고 요거는 학교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표준분류 계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표준분류 계열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학과의 학과명과 그다음에 교육목표, 교육과정, 진로 취업 분야를 모두 고려해서 표준분류 계열을 설정합니다. 교육 과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학과명은 워낙에 요즘에 다양하게 쓰시니까 교육 과정이 어느 표준분류 계열을 향해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표준분류 계열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어요.
표준분류 계열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책자는 요거 여러분 자료실에 저희가 올려드렸고 책자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렇게 생긴 책자입니다. 이름이 길죠? 자유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요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대계열, 중계열, 소계열 설명이 있어요. 언어학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계열에 대한 설명 중에 적절한 걸 찾으시면 자동으로 중계열, 대계열이 선택이 되겠죠. 소계열에 어디에 우리 학과가 제일 부합하는가, 교육과정이 어디를 제일 많이 향해 있는가를 보시면 표준분류 계열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소계열 결정하시면 중대계열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시스템에서는 대계열 먼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기 교육과정을 보니까 우선 공학의 기계, 자동차 공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력을 합니다. 대학 자체 계열은 공학,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문대학하고 대학하고는 좀 펼쳐져요. 이렇게. 요 중에 선택하시고 예체능 같은 경우도 예능계, 체육계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공학은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인문사회, 공학, 의학은.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융합 여부. 요 학과가 어떤 요 한 가지 속성으로 드러내기는 조금 어렵다. 다른 속성, 다른 계열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융합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융합 여부에 대한 융합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 지침서에 있어요. 그 기준을 참고하셔가지고 융합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융합을 선택하는 순간 왼쪽에 융합 정보 탭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율분류 기술서가 어렵지 않고 이렇게 뭘 하나 선택하면 입력할 수 있는 게 또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오늘은 융합을 입력하기로 했으니 융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자율분류 결과를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대부분 많이 오셨어요. 다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율분류 근거를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사전적 자율분류는 뭐냐면 이미 이 학과를 만들 때부터 전공 교육과정을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준분류 계열의 방향성을 이미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전적 자율분류를 선택합니다. 사후적 자율분류는 요즘에 학부 안에 전공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학부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 자체의 교육과정이 없고 약간의 어떤 지분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떤 지분 같은 개념이고 그 안에 각각의 전공 교육과정을 지녔는데 그 전공들의 특징을 유추해서 그 위에 있는 학부의 계열을 결정하겠다. 라는 게 사후적 자율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없음은 어떨 때 선택하시냐면 학과명이 단순히 변경됐어요. 교육 과정이 다 동일해요. 그랬을 때는 위에 있는 정보랑 밑에 있는 정보랑 동일하겠죠. 달라진 게 없어서 계열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없음을 체크합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해당 없음으로 하면 아예 없어지고 사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뭐냐면 개편 후만 있다거나 개편 전과 개편 후가 있을 때 개편 전 표준분류 계열과 개편 후 표준분류 계열이 달라졌을 때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탑재를 하셔야 돼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작성한 게 이렇게 문서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쭉 문서 형태로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위에 자유분류 기술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출력하신 다음에 학과장 성명, 서명까지 다 받으셔서 첨부하시는 거. 요걸 출력하셔서 서명을 받는 게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예요. 나중에 여기 계열이 요 개편 전 없고 개편 후만 있는 신설이라든가 개편 전과 개편 후 계열이 달라지는 표준분류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를 탑재하셔야 됩니다. 폐지는 개편 전만 있고 개편 후가 없죠. 그러니까 폐지는 자유분류 기술서 확인서 제출하실 게 없어요. 변경인데 개편 전과 개편 후 계열이 동일해요. 제출하실 필요 없어요. 분리통합도 마찬가지로 개편 전과 개편 후에 표준분류 계열이 동일하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자유분류 결과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유분류 근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유분류 근거는 사전을 먼저 해볼게요. 사전은 이 자유분류 근거는 우리가 이 표준분류 계열을 선택을 했는데 왜 얘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우리 표준분류 쪽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의 정의와 우리 학교의 포괄 정도를 확인하고 다른 학교와의 교육 과정도 비교해보고 표준분류에서 제공한 진로 취업 분야에 우리 학과가 제출한 진로 취업 분야가 얼마나 포괄되는지도 확인해서 그거를 우리가 증빙을 해볼 거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열을 선택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그것이 자유분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아래에 있는 명칭 교육 목표를 클릭해 보세요.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데이터 앞에서 입력한 게 들어가 있고 우리 학과는 모빌리티 학과야. 근데 우리는 자동차 공학을 선택했어. 우리의 교육 목표는 요거야. 근데 표준분류에서 제공한 소계열 기술 규정, 요 자동차 공학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교육 목표와 학과명은 거기에 부합해. 그런 게 여기 관련 소개와 범주 포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합하면 완전히 부합하면 포괄이고 약간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 요 소개할 기술 규정 안에 우리의 교육 목표나 학과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부분 포괄. 포괄 안음을 선택하면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라고 하면 근거가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포괄과 부분 포괄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 요거를 저장을 안 하셔가지고 계속 뭔가를 제출을 할 때 제출이 안 된다고 하세요. 여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끝이에요. 하나의 어떤 증빙을 마련한 거예요. 교육 과정을 가봅니다. 우리 학과는 모빌리티 학과인데 소계열을 자동차 공학으로 선택했어. 근데 그러면 이미 자동차 공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과들의 교육 과정이랑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을 비교해 볼게 라는 게 이 교육 과정이에요. 비교 대상 대학을 돋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조회를 여기 학부가 전공명에 유사한 명칭을 넣어보셔도 되고 이미 전에 조사했던 학교들이 있으면 그 가지고 계셨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모빌리티라고 검색했고 여기 교육과정이 그러면 쭉 요 소계열, 자동차 공학의 소계열로 분류된 해당 명칭과 관련한 학과들이 여기 뜹니다. 교육과정 등록 여부가 Y로 되어 있는 것만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의 이 미래 모빌리티 학과랑 거제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학과를 교육과정을 비교를 해봐서 유사하다는 거를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전공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특출난 어떤 교육 과정도 있긴 하지만 거의 배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제는 어제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똑같네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해서 배우는 교과목도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를 다 비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거고 그냥 기초 교과목 정도만 비교하시면 오히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교과목을 학교를 선택하고 교과목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비교를 하시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세 학교까지 비교하실 수 있어요. 세 개의 학교, 세 개 학교라고 하기보다 세 개 학과를 비교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유사 여부, 요 유사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은 유사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또 하실 수도 있죠, 여기서. 모빌리티. 하셔서 뭐 여기에서도 이런 거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에서 비교해도 요 앞에서 유사 여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개를 다 하셔도 되고 세 개가 안 되면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전체 교과목 다 안 하셔도 돼요. 일부만 하셔도 돼요. 어쨌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최초로 요 학과를 만든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특수성이 있어서 비교할 만한 학과가 없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비교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 학교가 계열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계열을 좀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다른 학과들의 계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메뉴를 다른 메뉴로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저장을 누르세요. 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산식에 의해서 교육과정 유사도가 체크가 됩니다. 교육과정 유사도는 여기가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점수는 그래서 200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것도 비교가 끝난 겁니다. 다른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 있죠. 진로 취업 분야는 뭐 하실 게 없어요. 이미 표준분류에서 소개할 범주에 해당하는 진로 취업 분야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걸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선택한 진로 취업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저희가 많이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더 많이 입력을 하셔가지고 포괄 정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 직접 학교가 입력하신 것들을 심의위원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거거든요.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사전에 이 사전에 자유분류 근거가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사후 부분을 여기 넣긴 했는데 사후 부분은 제가 샘플로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거 닫고 선생님들은 닫지 마세요. 어제 했던 학교들 중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하나 볼게요. 학부예요. 학부라고 하면 처음에 졸업해서 끝까지 학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학부로 뭐 1학년 1학기나 2학기 있다가 그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각 전공으로 흩어져서 학부 자체에는 단일 교육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약간 껍데기 같은 주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학부 같은 경우에 자율분류 결과에서 사후적 자율분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사전에는 3개가 나왔는데 사후는 하나만 나와요.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는 좀 이제 특수해요. 이렇게 분류분과 비율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3가지가 있는데 이 학부 안에 있는 학과나 전공이
정원이 세부 정원 관리하는 게 있으면 얼마씩 있느냐 그 비율로 우리는 요 학부에 대한 표준분류 계열을 귀납적으로 선택하겠다. 요 세부 정원 비율이 없으면 하위에 있는 전공들이 어떤 소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서 귀납적으로 요 학부에 대한 표준분류 계열을 선택하겠다.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어느 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럼 하위 교육편제단위 제한 없음을 그냥 선택합니다.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이나 하위 교육편제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간 비율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지고 있는 하위 교육편제 단위가 뭔지를 적게 돼 있어요. 조경학 전공, 지역 시스템 공학 전공. 세부 정원이 쪼개지는 게 있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떤 기준이 없어요. 뭐 비율 기준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으면 그냥 0으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학과 전공 정원 비율을 선택하시면 요 세부 정원 비율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준분류 계열은 조경학을 공학에, 건설에, 조경학으로 하겠다. 지역 시스템 공학은 공학에, 건설에, 도시공학이 적합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세부 정원이 여기가 더 많아. 라는 의미로 지금 적은 거예요. 분류 근거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위에 작성하셨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요 세부 정원의 합이 분모가 되고 요 세부 정원 하나하나가 분자가 돼서 비율이 결정이 되고 요 분류 근거로 도시공학 비율이 67%니까 요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부의 표준 분류 계열을 도시공학으로 결정했어 라는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빙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 범주간 비율. 하위 교육 편제 단위 소속 소계열의 범주 비율. 이렇게 하면 같은 성격인데도 분류 근거 비율이 달라지죠. 50, 50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증빙을 삼을 수가 좀 없겠죠. 애매하겠죠. 공학의 건설에 NC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비율이 이렇게 뭐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요게 도시공학이 소계열이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소계열 개수가 도시공학이 2개이니까 비율이 더 많다. 우리는 그래서 도시공학을 요 학부의 소계열로 설정을 한 거야. 그렇게 근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타당성을 마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마련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할 게 없죠. 하위 교육 편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으니까 요걸로 증빙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시 사전으로 가가지고 아까 작성한 것까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어느 학교로 했을까요? 제 이름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여기로. 그럼 요것도 그냥 같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 했고 이제 우리가 융합정보 입력할 차례예요. 자율분류 결과에 융합정보에 융합을 선택했기 때문에 융합 탭이 활성화됐어요. 융합 현황을 선택을 해봅니다. 융합의 조건들은 저희 지침서에 있어요. 그 지침서를 한번 보세요. 뭐 계열을 몇 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 주계열하고 융합되는 주계열하고는 표준분류 계열하고는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융합은 짜파구리 같은 거. 아까 전에 오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점자면 같은 거는 융합이 아니에요.
그냥 요 하나에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은 단순히 2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건에 맞춰서 융합이라고 판단되면 입력하시면 되고 모두 다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융합은 해당하는 학교만 입력합니다. 주계열과 표준분류 계열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해야 되고 부계열을 설정하는 건 저희가 좀 다양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비율을 설정하시라고 하거든요. 딱히 어떤 것들을 딱 들리시나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네. 네, 들리죠? 네. 인터넷이 한 번씩 좀 안정이 안 됐다가 됐다가 하나 봐요. 다시 진행할게요. 융합의 비율을 선택할 때 주계열, 부계열을 어떤 비율로 선택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일 크게 비율을 저희가 확인하는 건 교과목이 어떤 계열의 교과목들을 배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교과목, 하나의 교과목 안에서 요 주부 계열을 모두 섞어서 같이 안에서 융합해서 배우는 교과목이 있는가를 가지고 제일 많이 확인을 해요. 뭐 추가로 더 부수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위원님들마다 심의하실 때 학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교수진들도 확인해 보시고 뭐 두루두루 다 확인을 해 보시거든요. 진짜 꼼꼼히. 그러니까 제출하시는 거 외에도 추가로 더 확인을 교수님들이 해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융합 교과목을 제출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융합 교과목에서 요 교과목들 간의 비율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면서 융합 하나의 교과목에서 요 주부 계열이 섞여 있는 교과목들이 있는가도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에서 전기전자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공학을 선택했다고 하고 비율은 70대 30 정도로 한다고 칩시다. 요거는 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요거는 학과장님이나 뭐 안에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셔야 비율을 좀 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융합 교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화면이 작년과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융합 현황으로 쓰고 융합 교과목에 어느 과목이 융합 교과목인지 체크를 하면 교과목 해설을 일부만 쓰도록 했는데 올해 우리가 교과목 해설을 받았으니까 여기 교과목 해설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체크를 융합 교과목을 등록을 누르시면 이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 안에 융합 성격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융합을 주부 계열 하나씩만 한 학교도 있을 거고 부계열을 4개, 3개까지 선택한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러면 요 교과목은 어느 주부 계열이 융합된 교과목인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모든 과목이 다 융합 교과목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초 교과목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한 학교들은 4개를 다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중에 해당하는 최소 2개의 융합 그 소계열, 중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모두 4개를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밑에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융합 교과목 개수가 몇 개인지, 전체 교과목 중에서 융합 교과목이 몇 개인지 비율 산정이 되고요. 조건이 있어요.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융합 교과목 수가
3개 이상이 되거나 전체 교과목 수 대비 융합 교과목 수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해야 융합의 조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교과목에서 최대 3개를 찾으시거나 20% 이상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긴 저장 버튼이 없어요. 이미 다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자율분류 결과에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자율분류 기술서 다 작성하신 거예요. 이제 제출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만 계열이 새로 생긴 것들은 기술서 확인서를 탑재해야 된다고.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쭉 작성했던 게 문서 형태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출력해서 학과장 서명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파일 선택하시고 이것도 샘플 제가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 탑재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는 제출하셔도 되거든요. 제출까지. 자율분류 결과를 한 번 더 저장하래요. 저장하고 제출까지 한번 눌러보세요. 제출이 되었다고 하고 이제 창이 나가집니다.